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경제관료 강좌를 맡은 홍지환입니다. 11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신현학, 경제정책 전환의 물꼬를 트다 라는 주제로 신현학 선생의 생애와 경제관료로서의 활약상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그에 앞서 먼저 지난 강의에 대해 간단히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1970년대 고도성장기를 이끈 김용환, 남덕우 선생에 대해서 김용환, 남덕우 1970년대 고도성장을 이끌다를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김용환 선생은 8.3 조치를 설계하였으며 1974년 발생한 외환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데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 제도를 도입하고 정착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도 확인했습니다. 한편 남덕우 선생은 재무부 장관, 부총리 겸 기획원 장관으로 9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1970년대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재무부 장관 시절에는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어 긴축 정책을 추진하고 기업 금융 환경을 개선하고 증권시장을 발전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부총리가 된 이후에는 경제 수장으로서 오일 쇼크, 외환위기 등을 잘 극복하고 고도 성장을 이어가도록 하는 데에 기여하였음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제 신현학 선생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1950년대 후반 부흥부 장관을 지냈으며 1970년대 후반에는 보건사회부 장관과 부총리를 지내며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족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강의를 통해 그의 경제관료로서의 업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신현학 선생의 생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그의 아들 신철식 선생이 아버지의 육성 증언을 정리해서 쓴 신현학의 증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책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신현학 선생은 1920년 황해남도 안악이라는 곳에서 4남 3녀 중 2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지방 공무원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이주가 잦았던 신현학은 경주에서 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경북고의 전신인 대구 고등보통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형이 대구 의학전문학교에 합격하자 그는 학비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아 부모님이 형제 모두의 학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자 신현학은 고등보통학교 2학년 때부터 같은 반 친구의 입주 가정교사로 들어가 친구의 공부를 봐주고 학비를 지원받는 등의 방식으로 어렵게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그는 1938년 대구사범학교와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동시 합격했습니다. 그는 고등보통학교 시절부터 대구사범을 나와 고등보통학교 교사가 되겠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경성제대를 나와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기 어려워 경성제대 시험도 본 것인데 덜컥 합격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경성제대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의 예과 과정을 마친 뒤 1941년
법학부에 진학합니다. 이어서 본과 3학년이던 1943년 아버지의 기대대로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합니다. 조선인 중에는 가장 우수한 성적이었습니다.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하면 보통 군수로 발령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적이 우수했기 때문에 일본 상공성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1944년 4월부터 1년간 도쿄에서 상공성과 그 후신인 군수성에서 수습 사무관으로서 근무했습니다. 1945년 4월 수습 기간이 종료되자 그는 오이타현 베프시의 군수관리관으로 정식 발령을 받게 됩니다. 전시 군수물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병가를 신청한 뒤 무단으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해방될 때까지 본가 인근에서 4개월간 숨어 지냈습니다. 그가 갑자기 잠적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전황이 이미 기운 상태에서 군수관리관으로 정식 발령을 받아 군수물자 관리 업무를 맡을 경우 전쟁이 끝난 후 자신에게 큰 불이익이 가해질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신현학 선생은 군수관리관으로 근무했다는 사유로 인해 사후인 2009년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유족이 이의 제기를 하고 그가 군수관리관으로 발령을 받았지만 취임하지 않고 조선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입증하는 문서가 발견됨에 따라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신현학 선생은 1947년 새로 설립된 대구대학의 법학부 교수로 부임했습니다. 참고로 대구대학은 오늘날 경산에 있는 영남대학교의 전신으로 역시 경산에 있는 대구대학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당시 교수에 대한 대우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음에도 학문에 몰두했던 그는 무리한 탓에 급성 결핵에 걸려 생사의 기로에 서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당시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항생제 스트레토마이신을 구해 주사로 맞을 수 있었고 그래서 회복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한국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그는 김훈 당시 상공부 장관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중앙정부에 와서 일해보지 않겠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그 이전부터 중앙정부 관료로 일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관료 경험이라고 해봐야 1년의 수습 사무관 생활이 전부일 만큼 보잘것없었지만 장기간 식민지배를 받아온 터라 중앙행정을 경험해본 사람이 매우 드물었기에 정부에서 그를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그는 학문의 길을 가겠다며 계속해서 이러한 요청을 거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문을 닫은 학교는 언제 다시 열릴지 알 수 없고 국가가 비상시국에 처한 상황에서 더 이상 이러한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는 출사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1950 31살 상공부 공정과장으로 경제관료의 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신현학 성장 과정부터 상공부 공정과장으로서
관료의 길에 들어서게 될 여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공부에서의 살펴보겠습니다.